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일본은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지금 다시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일본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 소식 다 들으셨지만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의 압승이었답니다. 도쿄시장 출신의 야당 의원이 아마 선풍적인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아베 총리의 집권당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좀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민당과 손잡은 공명당까지 합치면 여권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어떤 개헌안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우리나라에 어떤 개헌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아무래도 이 전쟁과 관련되고 일본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 일본학과의 양교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정치권 상황 한번 여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이 연합 연립 여당이 결국 압승을 했는데요. 선거 초반에는 좀 아베 총리가 힘들 거다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역시 이제 선거 초반에 말씀대로 네. 아마 아베 수상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지금 사약 스캔들에 연루된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그 해산해가지고 총선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이제 북한 변수, 특히 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 상공위로 2번이나 북한 미사일이 지나쳤고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ICBM 네. 기술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새로운 단계의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금 일본 방위백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베 수상이 북한 변수를 굉장히 네. 이제 그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예. 그게 굉장히 북풍이 먹혀들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비노믹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지금 이게 사실 60대 70대보다 20대 30대의 아베 수상 또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가장 큰 것은 아베노믹스 일종의 성과로서 취업률이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유효 구인 배수가 1.5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야단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는 예. 취업 시장에 나가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조금 그 지지 기반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은 역시 이제 야당이 좀 지리밀려한 건데. 예. 예를 들면 도쿄도에 한 20, 30개 정도의 소선구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대부분 자민당이 그 독점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소선구제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1순위만 당선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자민당하고 공명당은 선거 연합을 해가지고 네. 이게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네. 반면에 일본의 희망의당하고 그다음에 입헌민주당은 분열해가지고 예. 표가 2개로 나눠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자민당이 독점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자민당 압승 심지어 이제 개헌 발의까지 가능한 312석까지 차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일본의 의석은 몇 석입니까? 465석 가운데 이제 310석이 개헌에 발의한
310석입니다. 네. 3분의 2가. 예. 그런데 지금 원래는 참여연에서 자민당하고 공명당, 열리배당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3분의 2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예. 열리배당이 중의원 참의원 공동으로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첫 번째 북풍, 두 번째 경제적 상황이 좋아서 20, 30대부터 인기가 있었다. 세 번째는 도쿄에 있는 희망의 당과 여러 입헌민주당 같은 야당의 지리멸렬. 맞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보셨군요. 결국은 아베 총리가 이런 전략을 잘 구사했다. 잘 노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베 총리의 책사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아베 총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간방 부장관 우리 같으면 이제 대통령 비서 부실장인데요. 예. 뭐 하기우다 같은 사람도 있고 예. 외교면에서는 이제 그 야치 같은 지금 NSC 일본의 국가안보실의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아베 2차 내각이거든요. 네. 아베 1차 내각이 1년 수개월이었고 예. 지금 2차 내각은 이제 거의 한 4년 10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통산 한 6년 정도 지금 아베 수상의 임기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아베 수상 상당히 그 외할아버지가 수상이었고. 그렇죠. 일단 자민당의 권리의식이 강한 데다가 예.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매스컴에 대한 통제, 국민의 지지 이런 예. 것들이 겹치면서 예. 아베 수상을 둘러싼 그 인적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베 수상 자신도 특히 이제 외교적인 면에서 예. 그다음에 그 내정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감각, 그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이번에도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이 총선거, 이 해산 후 총선거, 예. 이 타이밍을 노린 것은 예.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 카드를 잘 활용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가인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좋다는 점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2번 쏘면서 영공을 지나가게 만든 이 타이밍을 노려서 의회 해산 즉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선거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인 집안에서 교육받은 하나의 정치적 전략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신 스스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만든 것도 그 납치 피의자 문제거든요. 네. 납치 피의자들이 아무리 일본 정치가들 만나서 하소연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픽업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고 예. 그러면서 정치적인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계속 지금 북한 카드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은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나 네. 동북아 전체의 평화 어떤 그 소통과 대화 이런 측면에서는 그 일본 국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게 어떤 동북아에서 어떤 보편성을 가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런 과제는 있지만 어쨌든 일본으로서 가장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헌과 무장의 문제 이것만큼은 아베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아베 수상은 다른 건 몰라도 예. 본인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역사에 남고 싶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뒤에 2018년, 19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네. 이것은 전후 7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만든 미군이 만든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예. 누가 했느냐? 아베 수상이 했다. 이건 교과서에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집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겠네요. 그거는 인간 개인이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가의 어떤 그 집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으로서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필리핀과 같이 대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속도가 상당히 붙겠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헌법 개정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내년에 가장 핵심 쟁점은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1을 연립여당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인 희망의 당도 헌법 개정은 찬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논리 자체만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은 42%, 반대가 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논리로는 통과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역시 국회 논리 가운데서도 이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 헌법 구조 그러니까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명당은 평화의 정당으로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헌법 구조를 고쳐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드는 것은 극력 반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당 내에서 국회 내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가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우선 당면한 것은 네. 우선 이제 소비세가 지금 8%인데 네.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거 예. 이것도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저항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이제 아베 수상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면서 네. 이걸 이제 그 10%로 올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리스크 관리 예. 이 두 가지 허들을 넘게 되면 그 다음 3단계는 내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 예. 내년 이제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3선 되게 되면 앞으로 3년간 예. 2021년 9월 달까지 임기가 연장되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베 수상이 아주 마음먹고 아주 강력하게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헌법 개정 가능성도 성큼 다가왔다. 이것은 저는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소비세의 인상 문제. 지금 8%에 이게 10%대로 올려야 되는 문제점에 허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연합을 한 공명당 입장 자체가 상당히 맞습니다. 이 궁극화하는 데 대해서 좀 반대하는 당이라서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 점이고 세 번째는 북한 리스크 문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9월 달에 이 총선거가 있게 되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3선이 돼서 세 번째 총재가 되어서 2021년 9월까지 임기 가능해서 충분히 그 안에는 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요리조리 정리하면서 해볼 수 있다. 추가로 이제 변수를 더 말씀드리자면 네. 선거에서는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유리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예. 압승을 했는데 예. 내각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됩니까? 내각 지지율은 40%에서 약간 30%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점점 이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예. 평행선을 그리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각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것을 무리해서 만약에 헌법 개정을 강행하다가는 그리고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아베 수상은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자민당은 하야해야 됩니다. 이건 예. 야당으로 전락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아베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치면 전략적으로 라기보다도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1차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관문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개헌 투표에 붙였을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더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민당과 연립여당 내에서만 이 문제 개헌론을 하지는 않겠다. 네. 야당을 포함해 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같이 해나가겠다. 상당히. 이건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예. 일본은 모든 신문 방송에서 그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나가면서 예. 헌법 개정에 불가피하겠다는 것을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야당 뒤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아내는 하나의 과정은 반드시 거치겠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 교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미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참 이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예요, 결론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다닐 거고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내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예. 취업률 문제를 봐도 체감 취업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20대 이거 정말 헬조선 해가지고 예, 20대 30대들 얼마나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속으로 감춰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정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되고 산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교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아베 수상이 압승한 것은 한국은 강한 주변 국가를 누구나 상대해야 됩니다. 김정은 체제, 그다음에 중국에서 당대회 끝나서 강고해진 시진핑 체제, 아베 압승으로 끝나가지고 아베의 리더십을 앞으로 2, 3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고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한국으로서는 강력한 리더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가는 거다. 그럼 이 환경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예. 주변국의 정치 리더들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예. 이건 상당히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위기이기도 하면서 예.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동안에 양규 교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일본 전문가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 교수님만한 전문가를 못 뵌 것 같은데. 아, 또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네. 시간 되시면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한번 미, 중, 일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뭐 기회를 주시면 영광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이슈 한 가지 한번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측면에서 보시기도 하고 정면에서도 보시긴 하는 시사계의 변칙 박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진술범복. 진술범복. 누가 진술범복했습니까? 이 지금 홍 대표가. 홍준표 대표. 홍 대표가. 서청원. 이름 밝히셔도 돼요. 예. 네, 서청원 최고. 굉장히 좀 예. 곤혹스러운 상황에 좀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그렇습니까?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친박계 좌장이죠. 예.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자신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이제 홍 대표를 겨냥을 해서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네.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혹이 뭐냐 하면 예. 성완종 전 회장 자살 뒤에 진행된 이른바 성완종 메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여차하면 그 증거도 제시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 이 서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간의 오간 대화는 항소심에 가서 예. 이 진술자 예. 윤 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 우리 당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올랄라. 예. 이거 뭐 완전히 연합한 거네요. 이렇게 거들고 나선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이, 참. 네. 윤 씨라면 누굽니까? 윤 씨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인데요. 원래 동아일보 예. 기자 출신이고 예. 친박연대 관련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청원 예. 의원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예. 그런데 2011년 그 당시 한나라당이네요. 예.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는 예. 홍 대표 캠프에서 또 언론 담당 또 특보를 또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그 인물인데 예. 2011년 6월 이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시점에 고 송한정 전 그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예. 1억 원을 이제 받아서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증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사실 홍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2심에서는 또 무죄 선고가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이 윤 전 부사장이 그 증언 번복, 그러니까 진술 번복이 이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만약 여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이제 파기환송돼서 되돌아가도 다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는 예.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 하고 싶은데 참고 일단 계속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말이죠. 예. 홍 대표께서는 대표직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대표직 유죄 이제 판결이 나면 대표직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이 출당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높죠. 네. 예. 당이 어찌됐건 뭐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좀 보통 그렇죠. 통상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야기는 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홍 대표로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카드를 예. 이번에 서청원 의원이 꺼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홍 대표께서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예. 사건 수사 당시 2015년 4월 18일 오후에 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예.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 네. 협박만 하지 말고 예.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 증언하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 한번 받아보자. 네. 예. 그래서 이 전화통화 녹취록이 아마 이 서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 전화통화는 사실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본인이 공개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녹취록은 인정인지 모르죠. 그렇죠? 결정적인 대목은 이제 네. 홍 대표도 네. 서 의원하고 통화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 이용주 의원이 오늘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거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본인이 밝힌 바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자제시켜라라고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간접적으로 이 증언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죠. 예. 그런데다가 또 모르겠어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또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녹취록 안에 예.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확인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사실은 뭐 이 이제 서 의원이 이거를 제기한 거로 봐서는 상당히 좀 뭔가 본인이 보기에도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용주 의원의 만약에 추정대로라면 네. 그래서 이 윤승모 전 부사장이 진술을 번복을 해서 예. 무죄에 만약에 그 판결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하거든요. 네. 예. 기소 요인이 그렇죠. 또 이제 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앞에서 서른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이 서청원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가 좀 부끄러운 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당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향하는 당이고 서청원 의원이 정치는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치라는 건 국민들한테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 아유 참 이게 팟캐스트면 한 말씀 확 날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오겠습니다.